학교에서는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 지금 귀납? 등기수 귀납적 정의? 네. 다 나갔네. 수야 저기 올려놨다. 수업은 이 시스테마틱 수업은 오늘이랑 내일로 끝이 날 것 같아. 귀납법 있었지.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그거는 저번 수행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귀납적 정의까지만 해서 일단 시스테마틱 수업은 종료고, 해서 금요일 날로 일단 끝이 날 건데, 금요일 날도 이거 끝내고 나서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학교 프린트 일단 미리 달라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수업은 학교 프린트 수업을 1시간 정도 가져가고 뒤에 1시간은 지뢰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교과서 프린트를 나눠줄 테니 교과서를 그때부터 좀 충실히 풀면 된다. 봅시다. 22번 문제지. 22번 문제. 오늘 22번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시그마야. 마지막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시그마식을 이렇게 써서 K는 1, 이렇게 N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이 의미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N번째 항까지를 합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얘랑은 거의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 우리가 그 전에 SN이라는 기호를 먼저 배웠잖아, 등차 등비를 할 때. 근데 SN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의미였지, 그지? 시그마를 내가 K는 1로 통일을 시키고 위를 N으로 박아버리면 얘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건데, 얘랑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수열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거야, 안 적혀 있는 거야? 안 적혀 있는 거고, 얘는 물론 얘도 이렇게 써버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아예 안 줘버리면 모르는 수열이지, 그치?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수열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섬세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정확히 같은 표현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등차 등비를 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식은 모른다라고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 SN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SN식을 관찰을 해보니까 2차식이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이제? 그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요 놈의 원래 수열을 무슨 수열로 인지를 한다고? 등차 수열로 일단 인지를 하게 되겠지, 그치? 만약에 여기는 2차식이 0,0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완전한 등차 수열로 볼 거고, 얘가 만약에 0,0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완전하진 않고 두 번째 항부터의 등차 수열이다라고 인정을 하겠지, 그치? 이거 안 적을 거거든? 이거 아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일단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식이 모르는 상태인데, 얘가 역시 SN이랑 똑같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식을 보니까 지수 함수인 게 관찰이 된 거야. 지수 함수인 게 관찰이 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지수 함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원래 수열을 무슨 수열로 인지를 하면 되는 거야? 등비 수열로 인지를 하면 되는 거고, 얘 역시 만약에 0,0을 지난다라고 하면 완전한 등비 수열인 거고, 얘가 만약에 0,0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부터의 등비 수열이다라고 일단 파악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적어 놓을게. 얘는 등차, 얘는 등비.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할 거라는 거. 자, 이거 얘기한 다음에 항상 얘기했던 게 근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결국 근본적으로는 SN식이 주어졌을 때 SN-1을 빼가지고
AN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건 당연히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S1을 통해서 A1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n이 1일 때를 정의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우연찮게 얘랑 얘가 연달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 그치? 이 수열이 하필이면 1일 때 이 값을 만들어내면 쭉 이어지는 수열이고 그게 아니면 여기 기준으로 좀 분리되는 수열이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이게 제일 근본적인 식스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SN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걸 n번째까지 더했다는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인 거고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떤 수열을 n-1까지 더한다는 거니까 이게 AN이 된다는 표현 이 표현이 얘랑 어떻다는 거야?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그럼 어디까지? 첫 번째까지 이 수열을 더한 값이 마찬가지로 A1으로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앞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식쓰기로 정리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주입시키는 건 이 시그마 표현이 얘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문제 한번 볼게. 먼저 볼게. 만약에 여기 있는 문제풀이가 부드럽지 않다면 앞에를 일단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어떻게 인지해도 된다고? SN으로 인지해도 되지 않냐는 거야. 근데 이 SN식은 하필이면 몇 차식이야? 2차식인 상태지. 그치? 거기에다 0,0까지 지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 수열은 일단 무슨 수열? 완전한 등차 수열. 완전한 등차 수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우리 SN식 2차 함수로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된다 했어? 2분의 1에 D에다가 n이라는 인수 가지고 있고 n-k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면 된다 했지? 그래서 첫 번째 이 2차식을 통해서 공차를 바로 잡을 수가 있지. 최고차 개수가 몇이야? 1인데 이게 2분의 1D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D 값을 몇이라고? 2라고 결정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 두 번째 첫째 항만 알면 되는데 첫째 항은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 1 바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A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안다. 이러면 내가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바로 식을 쓸 수 있지. 이 n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하면 이제 AN이 결정된다. 이렇게 된 거지. 다 끝난 거지 이제. 문제 풀어보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문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인데 K 제곱에 AK라고 되어 있잖아. AK 그냥 바로 집어 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에 2K-3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식 먼저 정리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정리해주면 시그마 그렇게 그대로 써주고 2의 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K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됐지? K 어? K예요. 아, A 2K야? 그럼 여기다 2K를 넣어주자. 여기 4K? 여기 4K. 그러면 요 식도 4K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요렇게 일단 써주면 되지? 이거 여러분들 그 공식 잘 외웠잖아, 그지? 이거 써주면 지금 1부터 5까지거든? 그러면 4에다가 2분의 5에다가 6에다가 요거의 전체 제곱이 알지? 알지? 마이너스 3에다가 밑에 6 쓰고 그 다음에 5에다가 6에다가 11 이렇게 된 거지?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4 약분될 거잖아. 그러면 30의 제곱이니까 일단 900 쓸게. 6 약분되면 15 곱하기 11이지. 165 이렇게 된 거지. 900에서 100 빼면 800, 800에서 65 빼면은 73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시그마를 SN으로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22번으로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갑시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AK의 n번째항까지 합니다. 얘는 그냥 SN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3에 4의 n제곱의 마이너스 3, 즉 변수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하필 n에다가 0을 넣었더니 이 함수값도 뭐가 나와? 0이 나오는 상황. 0,0을 지나는 거지. 그럼 얘는 완전한 무슨 함수? 무슨 수열? 완전한 등 비수열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SN식을 통해서 등 비수열을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 여기는 밑이 그대로 뭐가 된다? 밑이 그대로 공비가 된다. 밑이 그대로 공비가 된다. 두 번째, 첫째 항 잡을 수 있지. S1 잡아주면 되니까 해보면 1 넣어주면 12 빼기 3이니까 첫째 항이 9로 잡히지.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N을 그대로 잡아주면 첫째 항 9에다가 공비 4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잡힌 거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AK라는 수열의 역수 그 놈을 15번째 항까지 더하시고 이렇게 된 거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AN이 등비수열인데 요 놈의 어차피 역수를 해봤자 이 역수도 역시 어떻게 돼? 역시 또 등비가 되지, 그치? 등비가 되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해보면 첫째 항이 9였잖아. 뒤집으면 어떻게 돼? 9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돼 바로. 공비가 4였잖아. 그럼 이 뒤집은 역수로 된 등비수열의 공비는 뭐가 된다고 하는데 그냥 4분의 1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버려도 돼. 그럼 내가 요놈의 수열을 생각을 할 때 이 수열이 역시 등비수열이며 첫째 항은 9분의 1이고 공비는 4분의 1인 걸 알았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써줘도 되겠네. 첫째 항은 9분의 1 공비는 4분의 1 15개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여러분 알지? 등비수열이라는 게 파악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 등비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정리만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건데 4분의 3이니까 27분의 4 이렇게 쓸 거고 1 마이너스 4분의 1의 15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같은 거 찾아주면 정답인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에 K는 1 해서 AK 해서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SN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냐. 근데 이 SN식이 나와 있는데 식을 보니까 일단은 2차식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닌 꼴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니까 근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야. 그러면 3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SN이지. 여기서 SN-1을 빼는 거니까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에 n에 n 플러스 1을 빼자 그렇게 된 거지. 단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요 놈이 AN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식 정리를 이제 해주면 될 텐데 정리해줄 때 공통인수 묶어주자. 3분의 1 있고 n 있고 n 플러스 1 있잖아. 3분의 1 있고 n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는 n 플러스 2만 남는 거고 여기는 요거 묶었으니까 n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3이야 3, 그치? 3이랑 3분의 1이 만나면 약분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AN이라는 값을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단 n의 값이 어떨 때?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야. 됐고
그러면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S1을 활용해야 되지. S1. S1을 보면 여기 1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 들어가고 1 들어가면 2고 1 들어가면 3이니까 얘네들이 약분되지. 2지. S1을 통해서 A1이 2라는 걸 알아낸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네 둘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주면 좋거든? 애초에 이 식이 2부터라고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이 식에 1을 넣는 순간 뭐가 나와? 2가 나와버리지. 그럼 얘네들 연결된다는 거거든? 그럼 종합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그냥 AN을 그냥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1부터 쭉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AN이 잡혔다. 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그 다음 문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데 요거의 역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도 부분분수 떠오르겠지? 부분분수. 그래서 시그마 그대로 써주고 K는 1부터 10까지 요 부분분수를 째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K라고 씁시다. K라고 씁시다.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소거될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짜짜짜 가면서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소거 현상을 관찰해주면 요렇게 소거가 다 될 거니까 1과 마이너스 11분의 1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시그마 값은 11분의 1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고 정리하시고 22번 연습 해봅시다. 저 답. 어? 왜 11분의 10이 아니야? 아니 답을 쓸때 어. 그냥 실무 쓰고 끝내면 끝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7분의 10이니까. 근데 세제곱이면은 그 차이 무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런 건 있어. 만약에 SN식이 3차잖아. 그럼 AN식은 2차야. AN식이 2차잖아. 그럼 AN식은 1차야. 이런 식으로 한 차씩 줄어드는 건 있지만 3차를 굳이 연구해서 그렇게 두진 않아. 손주 다 했어? 왜? 속상해? 뭐 슬픈 일이 또 올랐어? 표정이 왜 그래? 같이 원샷해.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오후 2시간? 아니, 어. 새벽 2시 반. 아, 일찍 일어났는데? 근데 그때부터 안 잤어요. 너무 얼리버드 아니야? 야, 6시에 자서 8시. 오후 6시에? 거의 무슨 뭐 아프리카 사람들 그거 아니야? 6시에 자는 거? 월요일에 학원이 없어서 음. 낮잠 2시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해서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 아, 너 어제 학교 안 갔어? 아니 학원을 안 가고
부러운 학교에서는 버틸만 했는데 음. 학원 오니까 힘들어요. 나 같으면 그때 낮잠 자고 있었으면은 내 딸이었으면 바로 등짝 때렸는데. 집에 엄마 아빠가 없었는데. 빨리 해봐 뭐해.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이것도 이걸로 보이고 저것도 저걸로 보이고 막 이럴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시그마 표현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 지금 시그마 표현이 있어 없어? 없으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 A1, E2, 3A3, NAN까지 더한다는 이 식을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어? 일단 K는 1 이렇게 받지 않겠어? 일단 뭔가? 그 다음에 AK도 있겠지. 근데 여기 1, 2, 3 진행되는 수열이 등차수열이잖아. 우리가 아는. 여기 K, AK 쓰지 않겠어? 이걸 n번째까지 더하겠다는 뜻 아니야? 그치? 어쨌든 요것도 역시 근데 SN식이라는 게 되는 거지. SN식. 그치? SN식. 그럼 우리가 이 SN식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일반항을 잡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그마식의 본체가 누구야? 이 시그마식의 원래 분수열이 누구야? AK가 아니라 KAK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K가 있으니까 걔가 무조건 일반항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KAK라는 게 본체인 거고 얘의 시그마식을 알려준 거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식은 얘야. 얘가 나오는 거야. KAK가 나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KAK가 나온다는 건 AK가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어차피 다 떠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봐봐. 1A1, 2A2, 3A3, 그 다음에 NAN까지 더한다 했으니 이거는 KAK라는 이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SN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 수열이 누구라고? NAN이라는 수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NAN이라는 수열을. 그냥 AN이 아니잖아 지금. NAN이라는 수열이잖아 지금 본체가. 단 N이 이보다 같거나 클 때. 일단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 잘 봐봐. 이걸 구했다는 게 A인이 구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일단 식을 쓸게. n에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1 넣어주면 되니까 n-1의 n제곱 풀어주면 n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n 묶어주고 그럼 여기는 n제곱 더하기 아니고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로 풀리겠지. 그 다음에 n 빠지면은 마이너스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된 거잖아. n을 공통인수로 묶은 거지. 그 다음에 식을 푼 거지. 요거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요거 n 하나 빠졌잖아. n제곱 마이너스 n 또 빼기지.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게 n이고 여기 n제곱 지워지고 3n 플러스 1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얘가 그냥 AN이 아니라 누구라고? NAN이라는 거. NAN. 그럼 여기 N이랑 여기 N이 똑같잖아. 그럼 AN은 그냥 뭐라고 결정을 하는데 3N 더하기 1이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단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럼 N이 1일 때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일단 n이 1일 때 n이 1일 때라고 하면 s1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1을 넣어. 1 넣으면 4지 4. 그럼 4라는 요 값이 여기에 1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1A1이지. 1A1 요게 1A1이라는 거야. 즉 A1의 값은 4가 된다는 건데
역시 n이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1 값 나왔고 an 값이 정의가 되었을 때 얘네 둘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 1 넣으면 하필 4가 나와 안 나와?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적으로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3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ak에 10 이렇게 나와 있으면 ak 자리에 여러분들이 3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k는 1부터 10까지 3k 플러스 1을 구하시고 이렇게 된 거고 1부터 10까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k라는 수열이니까 3 곱하기 그냥 55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3에다가 k니까 2분의 10에 11 이렇게 될 거고 1이 10개 있는 거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55가 3개 있는 거니까 165가 될 거고 165에 10 더한 거니까 175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요거 얘들아 정리 한번 해줄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박스 이게 이 시그마의 본체에 해당되는 수열이잖아. 이렇게 해서 n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건 결국 여러분들이 SN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SN 빼기 SN-1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이 박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박스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박스를. 근데 이 박스식이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렇게 박스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SN식을 준 거야. 그럼 그 SN식이 예를 들어서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나온 거야. 응?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다시 박스식이 이렇게 나왔어. k 플러스 1 곱하기 ak가 분모에 있는 거고 k가 분자에 있는 거야. SN식이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해? 누가? ak가 아니라 이 박스가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박스가 공차가 지금 2분의 1 d가 여기 있는 거니까 d 값이 몇이야?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 d는 2. 첫째 항은 3. 나왔지?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박스를 뭐라고 써야 돼요? 이 박스를 2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박스를 ak가 아니라 박스를. 그럼 저 박스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k 플러스 1에 ak에 k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럼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ak를 결국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니까?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넘겨주면 되잖아. 이거 n이다. n이라고 합시다. 문자가 안 맞으니까 n 이것도 n. 그럼 an을 구할 수 있다니까? an을 넘겨주고 2n 플러스 1을 다시 일로 넘겨주면 되잖아. 그럼 an이 나오는 거잖아. 어쨌든 여러분들 ak가 꼭 일반항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 박스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박스를 구하는 과정이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23번 보자. 자, 23번으로 넘어오면 이제 귀납적 정의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 수열 파트에서 문제가 제일 어려운 파트가 귀납적 정의야. 왜 그런지를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좀 해주면 일단 여러분이 완전 초보자니까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귀납법에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원리인 거거든. 일단은 첫째 항을 주고 다음 항과 전항 간의 관계식을 하나 줘. 관계식을 줘. 그러면 내가 A1을 알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 A2를 알 수가 있어. 응? 그럼 A2가 전항이 되면 다음 항은 A3이잖아. 그럼 A2를 통해서 A3을 알 수가 있어. 그럼 A3이 다시 또 전항이 되면
A3 다음항인 A4를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A1 하나만 알고 전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 파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화된, 일반적인 귀납적 정의가 있고 특수한 귀납적 정의가 있어. 근데 일반적인 귀납적 정의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연구로 다 끝내놓을 거야. 끝내놓을 건데 이걸 벗어난 생전 보도 못한 특수한 귀납적 정의가 있을 거거든. 이때는 유일한 해결책이 해석 후 규칙성 파악밖에 없어. 해석을 하고 이 규칙성이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수학적 역량에 좀 많이 달려있거든? 그래서 좀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 이 파트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약간 퀴즈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이 파트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거야. 어떤 문제인지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귀납적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이 특성, 성질이 규칙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재혁이 오늘 수업 빠졌잖아. 재혁이 오늘 수업 빠졌는데 재혁이가 규칙성만 따져가지고 오늘 푸는 문제를 모두 다 풀 수도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귀납적 정의의 핵심은 일단 규칙성이라는 건데 여기는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미리 연구를 해둘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는 규칙성을 잘 적용을 해야 하지만 오늘 배우는 것마저도 규칙성만 잘 적용을 시키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문제. 시간만 있으면. 일단 귀납적 정의의 이 파트, 이 단원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개요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공부를 할 건 일반적인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첫 번째 케이스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보면 알 거야. 당연히 첫째 항은 줘야 된다. 당연히 첫째 항은 줘야 돼. 여러분들은 n 플러스 1이라는 걸 보면 다음항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다음항. an이라는 걸 보면 전항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an 플러스 1을 보면 뭐라고 하는데? 뭐 다다음항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an 플러스 1은 다음항, an은 전항이야. 근데 내가 관계식을 이렇게 쓴 거지. 다음항이 돼. 어떻게 하면 전항에다가 특정 숫자를 더해주면. 자, 여기서 지금 변수는 여러분들 n이 변수잖아. 그럼 k는 지금 변수가 아닌 거니까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특정 일정한 값을 전항에다 더하면 다음항이 된대. 이거 등차수열 맞지? 그렇지 않니? 등차수열은 계속 그렇잖아.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다음항이 되고 전항에다 어떤 수를 더하면 다음항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 이 an이라는 걸 무슨 수열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등차수열로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거 연구를 지금 해놓는 거야 미리. 이때 보고 나서 막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보자마자 등차수열이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또 어차피 여기는 기하적 정의가 모두 공차를 기준으로 써지거든. 써놓을게. 공차를 기준으로 써져. 여기는 요 K값 자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공차라고 바로 인지를 하면 되겠지. 공차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적는다. 다 똑같은 건데 잘 봐봐.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대. 무슨 말이야? 다음항에서 전항을 뺀 거지. 근데 그게 맨날 뭐야? 맨날 똑같은 수래. 다음항에서 전항을 뺐는데 그 수가 맨날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건 항과 항끼리의 간격이 어떻다는 거야? 계속 일정하다는 거니까 이건 역시 등차수열이지. 여기는 an을 그냥 1로 어떻게 한 거에 불과해? 이항한 거에 불과한 거지 사실은. 의미만 좀 달라졌을 뿐. 그래서 이것 역시 일단 등차가 된다. 자, 그 다음 또 쓰는 거는 3개를 가지고 쓸 거거든. 3개. 진짜 단순한 거지 이것도. 이렇게 쓴 거야.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다다음항이지. 다다음항에서 다음항을 뺐어.
그거랑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어. 했더니 걔네들이 어떻대?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총 3개의 항이 이렇게 있었거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사이의 간격과 여기 사이의 간격이 똑같았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평생 계속 그럴 거래. 이건 역시 등차 수열이지.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역시 공차가 되는 거지. 괜찮지? 이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다. 비납적 정의다. 그 다음 식은 뭐 이런 거지. 이것도 알잖아? an 더하기 2에다가 an을 더해주면 2의 an 더하기 1이다. 이것도 역시 등차 수열이지. 이건 무슨 말이야? 얘랑 얘를 더한 건 이거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거 등차수열 성질 아니야? 등차수열 성질? 얘랑 얘를 더한 건 얘네 둘의 평균의 몇 배? 2배. 이거 했잖아. 등차수열에서. 그걸 식으로 쓴 거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정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얘들을 발견하면 바로 등차수열이라고 알아채야 돼. 그걸 오늘 연습하는 거야. 두 번째, 등기수열. 마찬가지로 공 B를 기준으로 식이 써질 거야. 공 B를 기준으로 식이 써질 거다. 가장 간단하게 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음 항이라는 게 전 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다 이렇게 쓰겠지. 그렇지 않니? 이것도 그냥 K로 통일할까? 다음 항이 전 항에다가 특정 상수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된대. 근데 이 상수는 계속 영원히 똑같대. 그럼 똑같은 값이 곱해질 때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여기는 K의 값이 공비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항만 해서 an 더하기 1 an 요 값이 K다. 자, 이거 역시 해석을 해보면 다음 항 그리고 전 항 사이의 비율을 봤더니 그 비율 값이 항상 일정하더라는 뜻이지. 이것 역시 등비수열이지. 그래서 얘도 역시 공비를 뜻하게 된다. 이번엔 3개로 해볼 건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즉 다다음 항과 다음 항 사이의 비율이 다음 항과 전항 사이의 비율과 똑같다. 이것도 등비수열이지. 얘들 무슨 말인지 알지? 저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가 있는데 얘랑 얘 사이의 비율과 얘랑 얘 사이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잖아. 이거 역시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한쪽으로 이 항만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an 더하기 2에다가 an 더하기 1을 곱한 값이 an을 곱한 값이 an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 라는 것도 역시 등비수열이지. 이건 무슨 뜻이야? 등비중항 기억하니? 등비중항 이거 제곱한 게 누구랑 똑같아?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얘랑 얘 곱한 거랑 똑같지? 이건 역시 등비수열의 특징이지. 그래서 마지막 식 얘조차도 역시 등비수열을 뜻하는 기납적 정의라는 거야. 됐다. 등차 등비수열이 기납적 정의는 딱 요 정도로 나오거든. 앞으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그것만 이제 파악만 잘 해보면 돼. 자, 23번 문제를 넣어봅시다. A1이 2라고 나와있다. 첫째 항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지, 기납적 정의는. 그 다음 전항과 다음 항과의 관계를 다음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항에다가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딱 보더라도 무슨 수열의 정의야? 등차 수열의 정의다라고 등차 수열인 걸 바로 파악을 해줘야 하고 거기에 여기 2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된다는 것까지 바로 파악을 해줘야겠지. 따라서 AN 일반항을 곧바로 써보면 공차 2에다가 첫째 항 1이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니까 AN 값을 그냥 2N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귀납적 정의를 알아채야 된다. 자, 나와있는 문제 이제 풀어보면 시그마에다가 K는 1을 한 다음에 N번째까지인데 AK랑 AK분의 1이라고 썼으니까 2K에다가 2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쓴 거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봤지. 부분분수 또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2분의 1이랑 여기도 2분의 1이 있잖아. 4분의 1은 바깥으로 뺀다 이렇게. 4분의 1. 왜 이렇게 공기가 조용하지? 어? 절에서 수업하는 것 같아. 나만 떠들고 있는 이 조용한 기분. 그래서 정리해주면 부분분수니까 K분의 1이랑 K 플러스 1분의 1 빼기로 뺄 수 있겠지. 다시 안 쓴다. 그럼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 가잖아.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n번째 항까지 가는 거니까 어차피 소거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앞에 1 나와 있겠지. 마지막에 뭐 남아 있겠어? n 더하기 1분의 1이 남아 있겠지. 괜찮지? 이렇게만 해도 되지.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 정리해주면 4의 n 플러스 1 분의 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2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핵심은 이 귀납적 정의를 보자마자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넘어갑시다. 두 번째 23번 문제 보자. an 더하기 2에다가 an 더하기 1을 했더니 그게 an 더하기 1 빼기 an이랑 똑같더라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뜻이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랑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랑 그 간격이 똑같다는 거야. 역시 등차수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일단 an이 등차수열이다라고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 A3의 값이 2입니다 나왔고 A8의 값이 17입니다 나왔으니 등차수열 일반항 쓸 수 있겠지. 얘랑 얘 사이의 간격이 5칸이잖아. 등차수열이니까. 얘가 15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지? 응? 따라서 등차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나온 거네. 등차수열인 걸 아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 첫 번째 항 구하려면 세 번째 항에서 뒤로 몇 칸 가면 돼? 뒤로 2칸 가면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AN이라는 값이 언제 100보다 크냐고 했는데 AN 값 구해보면 첫째 항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3n 마이너스 7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요 값이 100보다 언제 커지냐 이걸 이제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n의 값이 107 이거보다 커지는 순간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36이 되면 되겠네. 맞지? 36부터 가능하지? 그래서 n의 값은 36 이상인 자연수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 최소값은 36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문제의 핵심은 어차피 여기서 풀린 다 등차수열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등차수열인 걸 파악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넘어가서 그 다음 23번 문제 보자. A1은 1입니다 라고 나와있고 AN 더하기 1이 3의 AN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역시 해석을 해보면 전항에다가 3을 붙여준 다음 항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등비수열이다. 여기는 3이라는 값이 그대로 뭐가 된다고? 공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공비가 되는 거다. 왜냐면 30 곱해줘야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해서 내가 AN에 일반항을 바로 써버릴 수가 있는데 첫째 항 1에다가 공비가 3인 거니까 이렇게 AN식을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해가지고 5번째까지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자.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3인데 항의 개수 5개일 거고 거기에 밑에 3 빼기 1.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등비수열 합 공식. 정리해주면 3의 5제곱이면 99, 82 243 빼기 1이니까 242 그걸 2로 나누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121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문제의 핵심은 얘가 등비수열인 걸 알아채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그 다음 23번 문제 보자. an 더하기 2 그거를 an 더하기 1로 나눠.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비율이 나오겠네. an 더하기 1 얘를 an으로 나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 둘 사이에 비율이 나올 텐데 그게 같대. 그게 등비수열인 거지. a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았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단서가 S3은 78이라 나와 있고 S6은 2184라고 나와 있는 상태니 3과 6이라는 숫자가 부분합에 대한 우리의 도구를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일단은 T1을 78 정도로 세팅을 해주고 T2의 값을 여기서 이걸 뺀 값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T2의 값은 2, 1, 9, 6 이렇게 하면 될까? 괜찮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보니까 어때? 갑자기 뚱딴지같이 S8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표를 바꿔서 AN 일반항을 쓰는 걸 목표로 일단 잡읍시다. 이렇게 잡자. 근데 어쨌든 T1과 T2를 구하게 되면 얘 사이에 공비를 구할 수가 있지. 공비. 그럼 78에다 뭐 곱해야 2106이 되는 거야? 천재 없나? 몇을 해야 돼? 일단 2지? 7, 8, 56, 2, 74 196 아니면 156인가? 네. 그러면 7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얘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그 값이 공비가 27이지. 그게 원래 이 등비수열의 R의 몇 제곱? 이 개수대로 세제곱 이렇게 한다 했지. 그럼 이 AN에 대한 공비값은 나온 상태야. 3이라고 일단 나온 상태지. 3.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얘 아니면 얘를 활용해야 되는 상태잖아. 얘 씁시다. 얘를 씁시다. 그럼 S3이라는 건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을 더한 게 S3이 되는 거지. 이거 괜찮니 이거? 근데 얘가 몇이라고? 78이나 나왔으니까 내가 R 값을 알고 있으니 A 값 구할 수 있겠지. 9, 3, 1이잖아. 그럼 13이지. 13 A의 값이 78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A의 값은 몇이다? 6이라고 이제 다 구해진 거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S8은 우리 동네 간격이 아니잖아 지금. 좀 힘들 것 같거든. 첫째 항 6에다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었다라고 일단 AN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S8이라고 했으니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니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겠네. 따라서 S8은 첫째 항 6에다가 공비 3, 항일수 8개 빼기 1 거기에 3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정답이 되는 거지. S8. 이 문제 역시 이미 여기서부터 다 등비수열 문제야. 다 등비수열 문제고 얘가 등비수열인 걸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23번 연습이거든. 요거 하고 잠깐 쉽시다.
참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이런 걸 못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도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새로운 수열을 본인이 약간 정의해 버릇해야 되는 습관 같은 게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K라는 수열이 있어. AK라는 수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 AK에다가 이렇게 역수를 하면 또 다른 수열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AK가 1, 2, 3, 4로 진행되는 수열이었어. 그럼 얘를 역수로 만든 수열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수열은 1, 2분의 1, 3분의 1 하는 이런 수열이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수열과 이 수열은 똑같은 같나? 어차피 다른 수열이잖아. 그러면은 이 수열을 내가 그냥 새로운 수열 BK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야. 어떤 수열인 거야 얘도. AK라는 수열이 있겠지. 근데 그 AK를 역수로 하는 수열은 또 다른 수열이잖아. 근데 그 수열을 내가 보기 불편하니까 BK라고 세팅하는 거. 이런 사소한 하나가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결정할 때가 많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식을 갖다가 AK 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BK라는 새로운 수열로 정의 한번 해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식을 관찰할 때에도 BK 플러스 1이라는 게 n이라고 합시다. BN 플러스 1이라는 게 BN 더하기 4분의 1로 인지할 수 있겠지. 똑같은 말인데 뭔가 다르게 보이잖아, 살짝. 그렇지 않아? 똑같은 말인데. 무슨 태극기 쳐다보는 표정으로 보고 있나? 어? 왜 이렇게 경건해 표정이? 기억이 안 나. 같은데. 당연하지. 23번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너가 안 보기 시작했는데 싫다네. 어? 그때부터 안 봤는데 이걸 보면 알아?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내 머릿속을 단순화시켜줘서 좋아. 그리고 뭔가를 심플하게 볼 수 있게끔 할 때 좋아.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아까처럼 똑같이 들 수 있거든? 아까 내가 막 이상한 수를 써줬잖아. K 더하기 1에다가 AK 막 일단 이렇게 썼었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K 더하기 1, AK분의 K 이렇게 부르기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니? 그냥 얘를 뭐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그냥 BK라 부를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난 얘를 그냥 BK라 부를래. 해서 그냥 BK로 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해볼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설명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걸 관찰을 했으니 보자마자 B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게 바로 파악이 돼야 되지. 공차가 몇이다? 4분의 1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적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BN 수열의 일반항을 적으려면 첫째 항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첫째 항? 그치? 그럼 B1을 알면 되는 거지. 다시 뭘 알면 된다고? B1을 알면 된다고. B1을 안다는 건 A1분의 1을 안다는 거지. A1이 몇이야? 그래서 B1은 4분의 1인 거야. 따라서 얘는 공차가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4분의 1n 이렇게 시작하겠지. 첫 장에 뭐가 나와야 돼? 4분의 1이 나와야 되면 이걸로 끝이야. 이게 B인 거지. 그러면
BN과 AN의 관계식을 보면 BN은 AN의 역수라 얘기를 했으니 AN이라는 값은 BN을 역수하면 되는 거지. 근데 BN이 4분의 n이니까 AN은 n분의 4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맞아? AN은 n분의 4가 자, 문제 풀어야 되는 게 A20의 값이 뭐냐고 했으니까 여기 n자리에 20만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A20의 값은 20분의 4니까 5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거 뭔지 알아야 돼. 정리하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24분 마무리합시다.